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국민의힘 임광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그 도민들하고 가평 또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가평군의 도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 도의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다하고자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 가평군 경기 동북부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한껏 노력할 것이고요. 경기도가 한 발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에서 이렇게 압도적 당선이란 말씀해 주셨어요. 예. 61%가 넘는. 예.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61.2%라는 압도적인 당선이 된 것은 이번에 진보 성향의 그 중도분들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네. 제가 유세 때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우리 동북부 지역에 이런 불합리한 또 가평군의 수도권 규제로서의 어려운 부분을 작은 역량의 도의원이지만 가서 같은 동료 의원들하고 저를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여야의 어떤 정치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저희가 6개 읍면인데요. 그런 부분을 무척 역설을 하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 얘기를 해보죠. 중첩 규제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평인데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 현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지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가평군은 이제 수도권 1천 수백만 명의 상수를 공급하고 있죠. 산이 많고 산이 85%가 넘고 논밭은 없는데 또 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동북부의 우리 가평군이 정말 한 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조건 규제를 철폐해서 상수도 수질을 악화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가평군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꼭 수치상으로 계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고통의 보상을 좀 줘서 가평군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국비 도비가 투입이 되고 이번 선거 때도 주민들한테 강하게 어필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인프라와 좋은 이런 금강산을 빼앗을 만큼 좋은 이런 계곡들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인프라를 육성을 해서 유동인구가 1년에 1,000만 명이 된다면은 우리 1인당 소득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남아권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갖자. 정치인문 계기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자입니다. 네, 미술교육 전공하셨죠? 미술교육을 전공을 했고 제가 지금 한국미업 정회원이기도 하고 가끔 그림도 그립니다.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 합리적이지 않은 소통, 그리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실천을 많이 봐왔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 이제 중앙당 전문위원이 이제 중앙위원을 하면서 이제 교육분과 부위원장을 이제 줄곧 맡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선배들한테 여쭙고 자문을 구하고 제가 고향에 가서 지역에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고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죠. 그 공약을 보니까 IT 공장형 빌딩 육성 요게 이제 눈에 띄던데 이 부분도 규제에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보완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런 규제 IT 공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가까운 남양주나 포천, 하남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별내지구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저희라고 사실은 대성리 역세권, 청평 역세권, 여러 가지 상천 역세권에
IT 공장을 해서 그런 완벽한 물류와 또는 도로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가 예, 지역 국회의원과 또 단체장 군수와 네. 제가 잘 협업하고 정부나 도에 강력하게 네. 합리적으로 예. 예. 좀 편안하게 예. 가평 토박이시잖아요. 네. 뭐 가평에 대해서는 뭐 속속들이 6개 읍면 다 아실 텐데 네. 가평 자랑을 좀 들어볼까요, 의원님한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올챙이 개구리도 네. 잡고 옛날에 얼음배라고 예 얼음을 깨서 그 얼음을 둥둥둥둥 타고 다녔던 그런 네. 추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평구는 그만큼 청정 지역이고요. 네. 그냥 물에다가 바로 쌀을 씻어서 냇물에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은 사실 좀 곤란은 하죠. 그만큼 그런 자연 천혜의 조건은 역설적이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3, 40년 동안의 어떤 완벽한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또 보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의 자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권 2천만이 넘는 분들한테 우리 가평구는 얼마든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자랑이니 수도권의 2천 수백만 우리 시민들은 가평군 자랑을 안 하셔도 시민들이 아실 네, 테니 네, 네. 그곳에 와서 편안하게 힐링하시고 다시 복잡한 대도시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 임기 시작된 이제 2달 정도, 2달째 맞이하고 있는데 벌써 지역 소통 창구 개소하시고 또 예. 민원도 해결하셨더라고요. 구역이 좀 아. 들어볼까요? 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 넓은 가평군의 도의원이 저 한 명입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예. 지역은 인구가 넓은데. 적다 보니. 네네. 그러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민원을 그 도의원한테 거는 기대가 크신 거죠. 예. 이제 저는 지역 의원이라서 빨리 민원을 접수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저희 상담소 직원이 이제 상담원 한 분 계시고 주무관님, 업무 주무관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네.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도 빠르게 해결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던데 뭐 아직 초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민원을 잘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좀 노하우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민원이 있었을 때 충분히 소통하고 네. 쌍방 간에 삼자 간에 또 다자 간에 그다음에 그것이 제가 실천을 해야 결론이 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라면 소통과 실천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항상 가슴에 갖고 가는 게 좋은 노하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중에 미술 교육 전공하시고 또 예. 설치 미술 하시고 또 저와 이제 이 녹화 전에는 이제 조각도 하셨다 이런 말씀도 예, 예. 해주셨잖아요. 평소에 아무래도 작품 활동을 좀 시간 나실 때 하시면서 네. 꾸준하게 일종의 뭐 취미 활동이 될 텐데 좀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동료 의원들 이렇게 식사하다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뭐 좋은 그림이란 무언가요? 이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그림을 그렸던 전문가 한때 전문가였던 시절에 그 보면 그림하면 사진가처럼 잘 그려져 있으면은 야 실력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냥 내가 해봐라 하방에서 캔버스 하나와 아크릴 물감 수만 원에 지나지 않으니 붓하고 해서 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액션 페인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페인팅을 해보는 거죠. 그 작품은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작품이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어떤 작품의 영역은 누구나가 작가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보면 좋을지 그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그 쭉 걸어가다가 네네네. 어디에서 탁 쓰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나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거기서 우리는 이제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그 관람자한테 그 작품의 화살을 쏜 거예요. 나는 가슴에 그 화살을 맞았다. 저 작품 갖고 싶다. 비싸겠지? 예. 예. 그런 부분이 그 작가는 그 수많은 관찰자, 관람자의 대상에서 자기 작품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자기 작품이 자기의 화살을 맞고 순간 멈칫 쓰는 거죠. 네. 그 자체를 그 작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미술 작품 가끔 이렇게 직접 창작하시고 그런 시간 이외에는 좀 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취미는 이제 아버님이 오디오 매니아셨었어요. 아버님은 또 음악. 아버님이 큰 전축을 갖고 계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청계천 옛날에는 백판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엘비스. 비틀즈, 탐 존슨, CCR,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노래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음악 듣는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힐링 시간이죠. 네. 결국 음악과 미술이 아주 그 임강현 의원님의 네. 감성과 또 마음을 채워주는 큰 분야로군요. 예. 글쎄요, 뭐 어떤 분은 저보고 정치인처럼 안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평론가 느낌 있어요. 약간 네, 말씀도 그랬더니 잘하시고. 예. 정치인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내가 이제 농담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작업할 때는 항상 그냥 FM, 클래식 FM 틀어놓고 뭐 때로는 또 뭐 가요 프로그램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음악하고 역시 그 그림, 어떤 행위, 예술 이런 부분은 같은 리듬감에 있어서는 예,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역구의 가평군 우리 구민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약속드린 대로 소통과 실천을 하며 가평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위해서 항상 전투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